자, 합시다. 우리 이 첫 번째 시부터 좀 가볼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시잖아요. 자, 일단 보면서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 요 밑에 얘들아 내려가면 요거부터 있을 거야. 여기부터 좀 봐볼게. 여기 빨리 찾아보세요. 이쪽. 자, 핵심 포인트 부분 있지? 여기부터 가보세요. 첫 번째 이 시의 산문의 기리어라는 시는 화자는 죽은 누이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배웠던 거 있지? 어떤 작품이랑 똑같아요? 그치? 제망매가랑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뭐랑 묶어서 나올 수 있어요? 제망매가랑 묶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서태도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의 정서. 이것도 똑같네. 재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드러나 있다. 이것도 뭐하고 비슷해? 똑같이. 제망매가랑 동일하네.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봐보세요. 여기. 상당히 난해한 상징적 시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난해하면 이렇게 해설지 일단 써있게 있습니까? 진짜 난해한 시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료도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강사들이 자료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공통국어 2에서는 왜 이딴 시를 넣어가지고 하여튼.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하여튼 막 긁어왔어요. 어렵게. 자, 상징적 시어. 먼저 첫 번째 눈썹. 별표 쳐야 돼요. 평소 우리가 살아가다가 생각을 안 하고 사다가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봤을 때 딱 문득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 간에. 그런 게 바로 저 눈썹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눈썹은 죽은 누이를 어때?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누이의 표상. 써있네. 누이를 생각하게 하는 소재이자 매개체래요. 그래서 눈썹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을 거랍니다. 눈썹은 꼭 외워야 되겠네요. 두 번째, 돌 써있죠. 돌. 화자의 굳은 의지와 믿음, 정신의 견고함을 상징한대요. 얘들아 그냥 이렇게 떠올려. 돌은 딱딱해, 부드러워.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자, 화자의 굳은 의지와 믿음 이런 걸 의미한대. 자, 물은 어때요? 딱딱한 이미지야, 부드러운 이미지야? 부드러운 이미지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이렇게 좀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비교. 자, 물은 부드러움과 유연함의 이미지로서 자, 요거 눈물, 강물, 못물로 전환되며 제시되고 있다. 별표. 제가 수능 문제, 모평 문제도 다 긁어봤거든요. 다 찾아봤거든요. 수능 문제에서는 주로 요걸 냈어요.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출제를 많이 했더라고. 알겠지? 자, 눈물은 누이의 죽음에 따른 비극적 현실인식의 결과이고 강물은 기러기가 눈썹을 떨어뜨려 흐르게 하는 곳, 즉 죽음과 재생 사이를 연결해주는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못물은 누이의 소생에 대한 믿음을 지닌 공간으로 새로운 생성의 상징이래요. 자, 잘 보자. 다시 한번. 자, 눈물은 슬프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여기서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다시. 눈물은 누이의 죽음에 따른 비극적 현실 인식의 결과이고 끊고. 자, 강물은 뭐 가운데 필요 없고 여기 죽음과 재생 사이를 연결해주는 희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대요. 죽었어, 예를 들어. 누이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슬프니까 눈물이고. 자, 그리고 강물은 그죠? 죽었지만 다시 뭐해? 다시 저기 써있는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네. 알겠니? 자, 그리고 못물은 누이의 부활과 소생에 대한 믿음을 지닌 공간이네. 알겠니?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물을 가지고 죽음,
그 다음 뭐야? 희망. 재생에 대한 희망. 맞아? 그리고 뭐야? 마지막 써있잖아. 소생. 알겠니? 그런 거를 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물. 눈물, 강물, 몸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자연물의 심상을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줄 겁니다. 자, 당연히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겠어요?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표현 좀 볼까요? 자, 표현 좀 볼게요. 아이고, 자, 누이와의 호칭 효과. 이것도 나올 거야, 아마. 화자인 나가 청자인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대요. 말을 건네는 형식. 그리고 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대요. 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죽은 사람이지만. 자, 이거를 뭐라고 한대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대 얘들아? 돈호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돈호법. 학교에서 배웠어요? 돈호법? 자, 넘어가. 일단 외워야 돼요. 자, 말을 건네는 대화 형식이지만 자, 이런 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뭐다? 독백체에 가깝다. 별표. 그냥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산문의 기비어는 무슨 체이면서도 무슨 체다. 대화체이면서도 독백체다. 오케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다? 누이야라는 호칭이다. 됐나? 자, 그 다음 도치와 의문문 구조. 각 연이 누이야 보는가 아는가 라는 의문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어인 것을 이렇게 도치로 이게 어수로 바꾸는 거죠. 도치되어 나타나 있다. 자, 바탕사상은 불교적 윤회 사상이죠. 그럼 이거랑 또 뭐랑 비슷해요? 제망매가랑 비슷하네. 제망매가도 어땠어? 못 닦아가지고 미타찰 갈 거니까 미타찰에서 누이하고 만나자고 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제망매가랑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 요거 볼까요 이제? 요거 중요한 거 긁어왔습니다. 자, 봐요. 첫 번째, 눈물. 누이의 죽음.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한스러움. 강물. 죽음과 재생 연결 매체.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뭔지 알아? 이거랑? 뭐랑 비슷할까 얘들아? 미타찰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제망매가에서 미타찰. 미타찰에 도닦아 미타찰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맞니? 기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못물 재생과 생성,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이제 뭐 한대? 확신한대. 소생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대상의 죽음과 이에 대한 극보고지를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산문의 기대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가볼까? 자, 가보자. 자, 이제 1년부터 살펴볼게. 자, 1년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누이야. 누이야. 요거 별표 쳐야 되지 않겠어요? 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 나올 거예요. 자, 죽고 없는, 죽고 없는 누이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 그러면 이게 뭐의 형식이라고 얘들아? 대화의 형식이야. 하지만 실제로 이 시는 대화체야, 독백체야? 이 시는 독백체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대화의 형식이지만 이 시는 독백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화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애상적 정서를 유발한다. 두 번째,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낯을. 자,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이란 가을산의 스산함과 그림자가 주는 어두운 이미지가 결합하여 죽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대요. 자, 여기 밑줄 쳐야 되더라.
가을산 죽음의 상황. 알겠지? 그리고 아까 우리 배웠죠? 눈썹 별표. 죽은 누이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낯을 이건 뭐예요? 누이가 뭐 한 거고 죽은 거고 눈썹을 오고 죽은 누이를 뭐 하는 거야? 생각한 거죠. 맞습니까? 그걸 좀 가을산이라고 하는 스산한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됐니? 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의문형의 구조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밑줄 누이가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의 의미는 의문형의 문장으로 썼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누이가 죽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보세요. 정정한 눈물이라는 거는 누이의 죽음을 흘리는 눈물이니까 양들 눈물 배우 쳐야지. 아까 기억나? 눈물, 강물, 못물 한다고 했잖아. 눈물 체크해야지. 그러면 돌로 눌러 죽이고는 뭐냐? 슬픔을 안에서 삭힘.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돌은, 자 밑줄 치자. 돌은 슬픔 극복의 의지적 태도와 정신적 견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인대. 그러니까 누이가 죽었으니까 슬프지. 눈물이 나지. 이걸 뭐 한다고? 돌로 눌러 죽였다는 거는 자 이걸 표출한다는 거야? 참는다는 거야? 참는다는 거야. 참는다는 거야. 알겠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 눈물은 정정한 일단 필요 없어 이거 정정. 눈물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이고 그걸 돌로 눌러 죽인다는 거는 슬픔을 안에서 여러분들 사귄다고요. 알겠지? 됐지? 그리고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충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을 보니까 돌은 슬픔 극복의 의지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자, 밑에 봐봐요. 즈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은 즈문 밤의 강은 죽음의 이미지인데 그 강이 일어서던 것이라고 했으므로 재생의 의미를 가진대요. 자, 봐봐, 잘 봐. 지금 강이라는 거는 원래 이 시에서 뭐의 이미지래? 원래는 죽음의 이미지래요. 죽음의 이미지. 너희들 요단강 들어봤어? 요단강? 야, 요단강 간다고 그러면 하거든? 그거 뭐 한다는 소리야? 요단강 간다는 거는? 홀가닥 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자, 요단강 건너려면 그럼 하잖아. 그러니까 강 자체는 죽음의 이미지예요. 근데 강이 일어섰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시에서 하강의 이미지는 죽음이고요. 일반적으로 상승의 이미지는 뭘까? 재생, 부활을 의미해요. 됐나? 자, 그러면 강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뭐니? 여기 써있듯이 재생의 이미지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거야. 원래 대부분 강이라면 죽음의 이미지지만 이거를 일어서던 것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재생의 이미지까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근데 눈썹이 네. 눈썹이에요? 어? 눈썹이 우리 눈썹이냐고? 네. 그러지 않을까? 우리 눈썹. 어? 그러지 않을까요? 나 지금 몰라요, 나도 솔직히 이거는. 그 눈썹인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난해한 시라 그랬잖아. 뭐 찾아볼게요. 열심히 나도 찾아볼게요. 진짜 사람의 눈썹인지 뭐 눈썹이 빠져가지고 뭐 그런 건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야. 여기. 자,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자,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자, 밑에 써있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은 생생하게 되살아남을 즉 밑줄 치세요. 죽은 누이의 부활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자,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자, 이거는 죽은 누이의 부활의 이미지를 나타낸대요. 요거로 떠올려주세요. 살아서 알겠지? 자, 그다음에 덜어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이건 뭐 그냥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심상이죠. 자, 살아오던 것을
살아오던 것은 슬픔이 억제되거나 극복되지 않았대. 자,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이렇게 묶어서 별표. 자,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자, 이제 써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방해받지 않고 제외함. 즉, 밑줄 쳐봐. 꽃을 건네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불교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 산다와는 동백꽃이래요. 꽃 이름 뭐 중요하지 않겠죠. 다시, 꽃을 건넨다는 것은 자, 불교 사상에서 뭐의 의미를 갖고 있대, 얘들아? 부활의 의미래. 부활의 의미.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 누이가 뭐야? 누이와의 다시 재회를 뭔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걸 꽃을 건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년이고요. 1년은 죽은 누이의 그리움과 한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2연을 가보자. 2연 3연은 되게 짧아요. 2연 3연은 되게 짧습니다. 자, 2연에서 또 첫 번째 뭐 나왔니? 얘들아? 어이구, 이거 왜 이래? 첫 번째부터 누이야 나왔지? 자, 가보세요. 자,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낯을 기러기다가. 그럼 여러분들 아까 1년하고 어때? 1년하고. 그거 책 봐봐. 책에서 1년에 첫 번째도 누이야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낯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이게 똑같았죠? 맞지? 1년하고 2년은 1년에서 2년은 요게 뭐하고 있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자, 그 눈썹도 낯을 그 다음에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자,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자,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들던 그 눈썹 두어 낯을. 여기까지는 반복이고, 그지? 그리고 여기 정확히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반복. 그리고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여기는 이제 새롭게 나왔죠.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그럼 이제 써놨습니다.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은 기러기가 열을 맞추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 밑줄 누이의 눈썹의 형상을 떠올렸대요. 그러면 이 화자는 기러기가 열을 맞추어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뭘 떠올렸다고? 누이의 뭘 떠올렸다고? 눈썹을 떠올렸다는 거야. 알겠지? 눈썹. 자, 그래서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부린다는 거는 내려놓고래요. 그러면 결국 기러기를 보고 눈썹을 떠올렸고 눈썹을 통해서 다시 누굴 떠올린 거죠? 누이를 떠올리게 된 거죠? 맞지? 자, 이제 3연. 자,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 2행. 자,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이건 쉽다, 얘들아.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뒀대. 그러면 비워둔 한 잔은 누구를 위한 한 잔일 것 같아, 당연히? 누이겠지, 누이. 그치? 자,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는 누이를 위해 한 잔을 비워두는 행위 속에 화자가 느끼는 비극적 현실인식이 담겨 있으며, 자, 밑줄이죠. 재회. 여기서, 야, 얘들아, 비극적 현실이라는 건 누이의 죽음이야, 누이의 죽음. 자, 그게 담겨 있으며, 재회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다. 재회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야, 이거 뭐 대놓고 써있네. 재회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 됐지?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처럼 만날 거라는 거야. 비유가 나왔죠, 비유. 자, 2연은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보여줘요. 자, 2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3연. 자, 3연. 자, 3연 봅시다. 자, 3연을 봐봐요. 또 나왔죠? 누이야 아는가? 자, 누이야 아는가? 누이야. 또 불렀어요. 자,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누워 낯이. 또 반복됐네. 자, 지금 이 몸물 속에 비춰오물. 딱 얘들아, 뭐 중요할까? 눈물이지. 눈물, 강물, 몸물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이 몸물 속에 비춰오물.
누이의 분신과 같은 눈썹이 연못에 비춰온다는 것은 죽은 누이가 살아온 듯한 느낌 속에 빠져있음을 나타낸다. 오, 중요하네. 누이의 문신인 눈썹이 연못에 비춰온다는 것은 죽은 누이가 살아온 듯한 느낌 속에 빠져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못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재생과 생성의 공간이래요. 부활의 공간이야. 부활의 공간. 부활의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누이와의 재해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자, 내려가면 우리 사면 한번 봐볼까 여기? 감상 길잡이 쪽 있죠? 한번 봐보세요. 자, 1년부터 봐봅시다. 강물에 비친 가을산 그림자에서 누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한의 정서를 드러내며, 자, 밑줄 치자. 눈썹은 죽은 누이를 상징하며 누이와 화자를 연결하는 매개물이다. 그럼 1년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시어가 뭐야? 뭐예요? 눈썹이야, 눈썹.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2연. 강물에 비친 기러기 때. 자, 기러기 때. 자, 기러기 때의 모습에서 뭘 연상했지, 얘들아? 이거 안 써도 돼. 누이에 뭘 떠올렸어? 눈썹. 그래서 눈썹을 통해 또 누굴 떠올린 거야? 누이를 떠올린 거지. 그래서 술잔을 앞에 놓고, 자, 여기 밑줄 쳐야지.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는 내 술잔, 하나는 누구야? 주인 없는 술잔. 그게 누이 거라고. 자, 3연. 누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밑줄. 누이의 눈썹이 못물 속에 비춰오는 모습으로 형상하고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이 시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좀 보고 문제를 또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작품은 진달래꽃일 거예요. 자, 펴보세요, 여러분들. 진달래꽃. 이거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세요. 그때 필요할 때 볼 거니까. 자, 진달래꽃 좀 펴보자. 요거는 너희들 정규 수업 막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지 않았니? 어쨌든 합시다. 자, 일단은 시를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볼 거야. 자, 여기 핵심 정리부터 봐보자, 얘들아. 여기부터 봐보자. 잠깐만. 안 되겠다. 자, 볼게요. 페이지 2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핵심 정리. 가보자. 자, 일단은 진달래꽃은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요거 밑줄. 그리고 화자는 인가의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래, 요거 잘 나와요. 이거 갖고 말장난도 많이 쳐요. 말장난도 되게 많이 쳐. 이별한 거야? 이별하게 된다면이야? 된다면이지? 근데 이별했다고 해가지고 출제를 많이 내. 알겠어? 이게 글씨 하나 차이가 돼버리거든. 오케이? 자, 화자는 인과의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가정법 잊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픔 한의 정서. 자, 요거 밑줄.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래.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 뭐야? 사랑해. 그다가 뭐해? 헤어지는 거 뭐라 그래? 이별해. 이별해. 그리고 뭐해? 어떤 마음이 들어? 나이스야? 슬프잖아요. 맞지? 사랑해. 이별해. 슬퍼. 이게 우리 민족의 뭐라고 여러분들? 보편적 정서. 알겠니? 됐지? 자, 그리고 전통적 민족 정서인 한의 정서를 바탕하고 있다. 자, 가로치고 이별의 슬픔. 이별의 슬픔.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가요도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런 노래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엄청 많잖아요. 맞죠? 유독 많은 거 알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유독 많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알겠지? 유독 많아요. 알겠지?
노래 가사 중에 그 유럽이나 이런데 해외 뭐 미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진짜 많은 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보편적 정서야. 맨날 만나고 헤어지고 차이고 그죠? 슬프고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은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미쳤어요? 그러지 마요. 잉? 알겠지?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너무 그런 것도 나쁘죠. 안 좋은데 적당히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알겠지?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평생 살 사람이니까 신중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별의 슬픔을 보여주는 거고, 봐봐. 1년에서는 체념, 2년에서는 축복, 3년에서는 헌신과 희생, 4년에서는 극복이지. 다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고, 자, 요거. 유교적 휴머니즘 별표 쳐봐. 이게 전통적인 노래야. 전통적인 시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대시인데 약간 전통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봐봐. 전통적 유교사회의 여성, 전통적 유교사회의 여성이 지녀할 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래. 오케이? 그러면 어때? 우리 춘향전에서 나왔어, 얘들아. 춘향전에서 뭐겠어? 뭐겠어요? 정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좀 보여진다는 거야, 이 시에서. 자, 그 다음에 소재의 전통성. 자, 한국꽃의 대유적 사물인 대유법 알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표현하는 거, 대유법. 자, 진달래꽃은 애정시의 전통적 소재로 사랑과 한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의 상징이기도 하대요. 뭐가요? 한국꽃의 대표적 사물인 무슨 꽃? 진달래꽃이요. 오케이? 그 다음 진달래꽃의 상징임이 요거는 꼭 별표 쳐야 된다, 얘들아. 이거 많이 나온다. 시적 화자의 분신이야. 자, 두 번째,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는 소재래. 떠나는 임을 축복하는 소재니까 두 개 묶으세요. 이렇게 두 개 묶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A가 나를 찼어. 그럼 보통 나는 그 떠난 A를 찬 A를 보통 뭐 하게 돼 있냐? 뭐 자기 방어 기제기도 하는데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작품은 욕할까 오히려 축복할까? 축복하는 노래야. 알겠니? 축복하는 시야.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이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됐지? 이거 알아두시고 진달래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자. 자, 시어의 향토성과 우리말 구사래요.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시어의 향토성. 자, 향토적인 풍물, 자연, 지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영변, 진달래꽃 이런 것들이래. 시골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것들. 자, 일상적이고 쉬운 우리말을 묘미있게 살려서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더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어때? 막 도시적인 느낌이 난다 라든지 아니면 또 뭐냐 한자어를 주로 많이 썼다. 그러면 틀린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별표 3개. 이거는 너희들 모르는 일이 말이 안 돼요. 너희들 고1인데 응?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진짜 눈물을 안 흘리는 거야? 실제로 속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럼 무슨 법이에요? 반어법. 이거 반어법, 역설법, 비교 문제 풀 때 많이 나오잖아요. 맞지? 그래서 자,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인내의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인내의 여성상. 오케이? 자, 표면적 의미. 이미 나를 떠나신다면 슬퍼도 꾹 참고 보내드리겠다는 의미.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이면적 의미는 임을 붙들고 싶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는데 요거를 반어법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진달래꽃.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보면 첫 번째, 나 보기가 역겨워. 나를 보는 것이 지겨워져서 이게 아니야. 나를 보는 것이 지겨워져서 실증이 나서 가실 때에는 떠나시게 된다면 그러면 요거 별표라 그랬지. 이별한 거야? 가정한 거야? 가정한 거예요. 제발 요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제발.
아직 이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보는 선행적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자,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 우리다. 자, 들이 우리다 동그라미. 자, 말없이 고이라는 거는 원망하거나 붙잡는 말을 하지 않고 동양적인 인종과 체념의 정서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이렇게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이놈이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알겠지? 막 이렇게 막 하지마 제발 나 너밖에 이지라면 안 돼. 알겠지? 이러면 안 돼요. 잘 안 되거든. 얘들아 잘 안 돼 원래. 근데 쿨하게 딱 보내주잖아. 그러면 원래 찬 놈이 다시 연락해요. 그리고 그때 뭐 해주면 돼? 그때 다시 연락 왔잖아. 그때 복수하려면 그때 뭐 해주면 돼? 안 받아주면 되죠. 맞죠? 그게 진정한 복수라니까. 복수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들이 우리다. 자, 요거 이제 밑줄. 들이 우리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여성적 어조래. 이거 외워야 됩니다. 들이 우리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여성적 어조래. 자, 어쨌든 이 1년에서 유교적 휴머니즘,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전통적 유교사회의 여성의 태도가 보인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전통적이지 않은 여성의 태도는 뭔데? 말 없이 보내, 말 이시 보내. 전통적 말고 현대적은 뭐야? 말 이시 보내겠지. 맞아? 그러니까 전통적 여성들은 그랬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나왔죠. 자, 1년. 기 동그라미 첨자 이렇게. 이거 기승전결로 돼 있어 얘들아. 기승전결. 알겠니? 자, 1년 기. 자, 이별 체념입니다.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 동그라미. 그냥 이별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이별 읽으면 안 돼요. 이별에 대한 체념. 자, 장차 이미 나를 지겨워해서 떠나가게 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임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 밑줄. 원망하지 않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적 자세가 보인다. 체념적 자세 밑줄. 인구의 자세 밑줄. 자, 이게 1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년 넘어가 볼까? 자, 2년 넘어가요. 자, 봐봐. 영변의 약산. 영변 지역에 있는 약산에, 자, 영변 약산은 구체적 지명으로서, 자, 요거만 밑줄. 향토적 정서를 유발하는 거예요. 자, 평안북도는 지금의 북한입니다. 지금의 북한. 자, 영변에 있는 산으로서 진달래꽃이 실제 유명한 산이래요, 얘들아. 알겠지? 그럼 화자의 지역이 여기였나 봐요. 자, 그 다음 진달래꽃 별빛 해야지. 진달래꽃. 자,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동그라미. 그러면 진달래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정성이야? 나를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성 아니겠니? 맞지? 떠나가는 임한테 꽃 뿌린다고 써있으니까. 자, 써있죠? 진달래꽃은 사랑과 정성의 상징으로 화자의 분신 밑줄. 자, 그리고 만약에 학교쌤이 좀 어렵게 낸다면 영변, 약산, 진달래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래? 축소되는 거래. 알겠니? 오케이?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이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서울, 거여동, 알겠죠?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축소되고 있죠? 이걸 점층법이라는데 점강법이라는데 저 써있듯이 점강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학교쌤이 얘기했으면 나올 거고 얘기 안 했으면 안 나올 겁니다. 됐지? 자, 그다음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자,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다가 님이 가시는 길에 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꽃을 뿌려 님을 축복하는 태도입니다. 축복하는 태도. 자, 뭐 여기 밑에 내가 본 건데 요것만 별표 치자 얘들아. 뿌리 오리다. 산화공덕. 이건 꽤 많이 나와요. 산화공덕이 뭐래? 꽃을 뿌려 덕을 기린다는 거야. 이거 무슨 종교인 줄 알아? 불교야. 야, 그러면 제망매가도 무슨 종교 나와? 불교. 오늘 배운 산문의 기대어도 불교. 진달래꽃도 불교. 알겠지? 왜냐면 예로부터 우리나라 전통사상이 뭐였을까? 물론 인도, 중국 통해서 들어왔지만 불교야.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민족 전통사상 뭐였다고? 불교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적 내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연은 기승. 자, 사랑 축복 동그라미.
자, 떠나는 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별을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꽃을 뿌려 떠나는 힘을 축복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명 가보자. 자, 사명 가볼게요. 잠깐만. 자, 좀만 집중. 자, 이거 하고 쉴 거니까. 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이 뭐겠어요? 진달래꽃. 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가시는 걸음마다 놓여있는 진달래꽃을 지그시 눌러받고 가시옵소서. 자, 꽃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진달래꽃이니까 화자의 분신이고요. 자, 요거 밑줄 치자. 이미 밟고 가도록 놓여있는 꽃은 화자의 뭘 의미한대? 희생을 상징한대.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잖아. 밟고 가라고. 알겠죠? 가라고. 희생이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 승합니다. 와, 요즘 시대에 뭐 이런 사람 있겠어요? 딴 사람 만나면 되지. 자, 들여밟고 아픔의 감각적 형상화. 자, 들여밟고 지그시 눌러밟고 지르밟고에 그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뭐 지그시 눌러밟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얘들아 옛날 문제 풀면 이게 쓰지 마요. 쓰면 안 돼. 역설법이라고 많이 썼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갈렸어요. 선생님들이. 역설이다. 역설이 아니다. 알겠죠? 저 들여밟고가. 사뿐히 들여밟고요. 사뿐히 들여밟고. 사뿐은 뭐야? 얘들아 사뿐? 사뿐이 뭐야? 사뿐?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지. 들여밟는다고 뭔지 알아? 짓눌러버린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사뿐이라는 단어랑 들여밟는다는 단어랑 서로 앞뒤가 어때? 좀 안 맞지? 그래서 역설이다 아니다. 역설이 아니다. 왜냐면 또 평안도 있지 얘들아. 평안도 방언으로는 들여밟고가 가볍게 이렇게 하고 간다. 아까 저기 평안도 약산 영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 시의 작가는 이쪽 출신 아니에요. 그럼 이쪽 출신의 여러분들 사투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쪽 이 들여밟고라는 거는 짓누르는 게 아니고 사뿐히 간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역설이다 역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는 교과서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요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잖아 너희들이. 그치? 아예 빼버렸으니까 역설법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학교에서 뭐라고 했나요? 따지세요. 만약에 학교쌤이 저 역설법이라고 하면 따지셔야 돼요.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도 따라하셔야죠. 아무리 내신을 가르쳐도. 그치? 왜? 무서워?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역설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막 개인적으로 문제 풀고 문제집 하다 보면 옛날 것들은 역설로 나오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역설이 아닙니다. 자, 혹여나 만약에 학교에서 역설이라고 한다면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자, 갑시다.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 역설을 보지 말고요. 자, 이때 사면, 기승전. 이제 전이다. 자, 희생의 동그라미. 희생. 자,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 승합니다. 읽어볼까?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상징이며 화자 자신의 분신이기도 했던 진달래꽃을 밟고 가라고 한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태도를 보여주며 시적 정감이 최고조에 이르려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최고조. 기승전.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결되는 거거든. 자,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또 나왔네, 여기가.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당연히 이거 뭐라 그래요? 1년에 반복되는 수미상관. 이런 건 중딩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슬픔을 안에서 삭히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별, 정하는 이별에 대한 슬픔이다 얘들아. 이별의 슬픔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면서도 반어적 표현. 이제 반어적 표현. 그리고 여기도 도치 아니야. 원래 아니 눈물이야.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야. 눈물을 안 흘릴 것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도치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가끔 내더라고요. 1번 별표 칩니다. A불비. A불비. 뭐라고 써있어요 옆에?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야. 됐나? 그럼 슬픔을 표출하는 거야? 슬픔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죠. 그리고 한국 여인의 인고의 정신, 유교적 휴머니즘. 자, 그래서 기승전결이한지 결. 극복 동그라미. 자,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인고의 태도 읽어볼게요. 인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안에서 삭히겠다는 A불비 별표. A불비의 태도를 통해 한국 여인의 인고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자, 유교적 휴머니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연이다 나와있네요. 이거 다 봤죠 우리가? 자, 대충 봤고 여기 표현 있죠? 이 마지막 표현 좀 펴볼까? 여기하고 좀 칠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시행배열의 규칙성. 각 연이 2행이 가장 짧고 3행이 가장 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규칙성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반복과 변조의 기법. 자, 요거는 너희들 외워야죠. 오리다의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있다. 기억나시지? 응? 흘리 우리다, 들이 우리다, 뿔이 우리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년과 4년은 반복과 변조의 관계. 자, 무슨 상관 써있어요? 무슨 상관? 순위상관. 그리고 여성 편향의 경어체. 오리다, 옵소서와 같은 밑줄 여성적인 경어체. 높임말, 높임말. 알겠니? 그 다음에 민요조의 운율. 별표 3개. 민요조의 운율. 자, 전통적 민요조인 7호조. 한번 봐볼까 우리? 자, 거기 봐봐요. 사연 봐봐요. 얘들아. 사연이 제일 피기 편하잖아. 바로 앞자. 나보기가 역겨워. 몇 음절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몇 음절이야? 77. 맞죠? 그리고 밑에 가실 때에는 몇 음절이에요? 55. 맞나요? 자, 다시. 자, 7호조에 몇 음보로 끊긴대요? 3음보. 외우세요. 4음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7호조 3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자, 민요조 리듬을 바탕으로 소박한 언어를 구사하며 단순한 연구성을 이루어져 있다. 그냥 요거 외우시면 돼요. 753, 753.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반복, 오리다, 우리다의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자, 이걸 뭐라고 한대요? 각운. 알겠니? 각 연마다 뒤에 어때? 똑같은 종결어미로 끝나고 있잖아요. 맞나? 그래서 자, 각운을 형성하고 있다. 자, 운율 형성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이별의 슬픔. 한, 이별의 슬픔과 승화. 자, 의는 전통시의 전맥. 자, 이 글씨 잘 안 보인다. 보자. 책 봐봐. 자, 전통시의 적맥. 민요조의 율격, 향토적 소재. 자, 민족정사라는 면에서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원래 이 시는 현대 자유시야, 얘들아. 근데 옛날에 전통시의 특징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민요조의 율격. 몇 호조 몇 음보? 7호조 3음보. 자, 그 다음에 버림받은 여성과 떠나가는 남성으로 이루어진 밑줄. 전형적인 예전의 과거의 남녀 이하평 설화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진달래 것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우라지오가 있을 겁니다. 우라지오. 자, 우라지오. 자, 잠깐 이제 한번 끊고 얘들아. 우라지오랑 그 다음에 난제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거기가 어쨌든 총 3부작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다 못하죠 우리가. 거기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 있거든. 거기만 우리가 발췌해서 배울 거야. 알겠지? 자, 잠깐만 10분 쉬었다 합시다.